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대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할까? 저희 같은 곳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뭐랄까, 이제 저희가 브랜드를 어떻게 갖고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갖고 갈 것인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내 사업에 접목을 시키면 좋을지,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내 가족이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사업의 기본은 뭐 비슷한 거죠. 이를테면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총 매출이 있고, 여기에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및 관리비를 뺀 것이 수익이 되고요. 이걸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이 손익계산서 넘어서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사업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F&B 사업, 식음료 쪽으로 보면 원료비가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요. 판매 및 관리비에서 가장 포션이 높은 게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대략 25%에서 30% 사이가 될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수익률이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맛 또는 품질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원재료비의 비중이 30%보다 높을 거고요. 또 어떤 회사가 기술자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총 매출 규모에서 인건비가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을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즘 시대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창업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략적으로 보증금 2, 3천 정도 되는 어떠한 점포, 한 10평대의 그런 점포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곳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3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고, 대략적으로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15평 규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증금 3천만 원이 일단 나갔고, 인테리어비가 평당 아주 싸게는 이제 150만 원, 대략적으로 200만 원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인테리어비가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총 4천만 원을 가지고 기계나 다른 기물들을 사고 첫 달 임대료와 인건비를 내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이런 곳을 보면 대략적으로 임대료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 매출 공식 이런 거를 따지면 임대료는 3일에서 5일 정도 뽑아야 된다고 보니까 일매출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또 월매출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카페를 모델로 해야지만 이 사업이 장사가 되고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메리카노 가격을 예를 들어서 3,000원 정도라고 치면 하루에 100잔 정도를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고,
그렇죠? 잠시 후 12시 A10 세미나장에서 르아힘 스터디 카페 가맹사업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2시 A10 세미나장에서 르아힘 스터디 카페 가맹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략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예요. 뭐 임대료 100만 원에 한 100잔 정도는 팔아야지 이제 이것이 이 업체가 이 매장이 운영이 되는 게 이제 카페업의 기본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런 매장을 얻게 됐다고 하면 귀신같이 옆 매장이 똑같은 아이템의 그 매장이 생기고 이게 이제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그래서 3일에 뽑던 임대료가 4일 되고 5일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최근처럼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애초에 가졌던 모델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폐업률 기사나 이런 걸 보시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사람들을 거의 정말 존경하는데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권리금 장사를 하는 거죠. 2, 3년 동안에 투자비를 뽑고 이거를 팔고 권리금을 받고 그렇게 이제 수익을 운영하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가는 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다른 경쟁업체라든가 아니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신이 주신 재능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곳을 오픈한 다음에 2, 3년 동안에 이 투자비를 뽑고 팔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 이렇게 표현하던데 눈탱이 치고 비슷한 시기에 또 창업을 하고 또 이거를 또 살려내고 또 하고 나가고 이거는 그 신이 주신 재능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사업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실질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2014년도부터 이제 창업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제 왜 프레츠를 설립했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 제목도 쓰라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Find Your Why라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저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최근 저작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돈이라는 게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가 이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렌치는 이제 6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커피 하는 사람 5명, 제빵사 1명 이렇게 모였죠. 이쪽 업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몇 명은 같이 일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알고 지냈고 뭐 그런 어떤 행사에서 만났고 그래서 최소한 2, 3년씩은 다 보고 같이 일했던 시간이 한 4, 5년 정도는 됐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청취자 여러분 및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주요 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전시장 내 세미나장에서 르아힘 스터디 카페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오니 참관객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 바라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전시장 내 세미나장에서 르아힘 스터디 카페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오니 참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라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수많은 회사가 있고
제가 속한 식음료 쪽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나? 어쩌면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게 뭐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회사를 차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소위 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사실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몇 시간이 걸릴 거야 아마. 그래서 피상적으로 끝나는 회의 같은 경우는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끝나고, 우리 뭐 성공시켜보자 뭐 이렇게 끝날 텐데, 이 서로의 속마음을 오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속마음을 아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정직한 커피를 하고 싶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저는 기술자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쌓이게 되면 내가 하는 커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나쁜 커피를 좋은 커피라고 속이지 않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를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어떤 사람은 문턱이 낮은 회사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특히나 커피 분야는 굉장히 좁은 업계니까 한 달이 건너면 이제 다 알게 되는 사람들일 텐데, 몇 년이 지나면은 소위 이제 이름을 얻게 되죠. 뭐 네임드라고 표현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이름을 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소위 젠체하거나 아니면 연예인병에 걸려서 아이씨 좀 거만한 그런 회사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좀 소통,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소통이 좀 원활한 회사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제도로 표현이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영업을 좀 오래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혼자 일하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지만 동기부여는 아무래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로서 발전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좀 오래 일하고 싶다, 이런 식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참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참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전시장 내 세미나장에서 의아인 수업 카페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오니 참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할 거야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전시장 내 세미나장에서 르한 스터디 카페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오니 참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라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커피를 하자, 아니면 문턱이 낮은 회사를 만들자, 아니면은 뭐 기술자로서 뭔가를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6명에서 이제 서로 쉽게 합의를 했던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10년 이상씩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근로 조건이나 강압적인 그 환경, 이를테면 어설픈 도제 시스템이 이 업계를 좀 많이 망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장인처럼 20년, 30년씩 근무해야지 뭔가를 얻게 되고 그런 일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대하거나 이런 거는 최소한 하지 말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쉽게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의 속마음에 이제 공통분모가 우리의 회사의 핵심 이념이 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그 핵심 이념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은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술자를 의미하는 거고, 공동체라는 것은 기술자가 보호받는 회사를 만들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대부분의 경험에서 근로 조건이 안 좋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비 올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앞으로 뭐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가 오면 손님들이 떨어지니까 시간은 많고 그럴 때 내가 이 월급을 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또는 앞으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를테면 창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대회에 나가서 뭐 입상을 해서 유명해져서 더 많은 돈을 주는 기업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식의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제 공동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사실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싸웠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술자리에서 당신은 이 단어가 없으면 이 회사를 하지 않을 거냐 뭐 그런 식의까지 이야기. 이를테면 기술자를 강조하는 사람은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짊어져야 될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이제 토론도 좀 진행이 됐었죠. 2단부터는 뭐 물론 뭐 쉽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왁구가 나온 거예요. 6명이서 빵과 커피를 하는 회사고 빵을 만들고 커피를 로스팅해서 바를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00평 정도의 규모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됐고 그래서 이제 한 30평 정도는 로스팅하고 빵을 만드는 공간, 나머지 공간에 이제 그 바를 만들고 손님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공간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여력이 되는 대로 투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분의 비율이 좀 달랐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지분 비율을 6명에서 다 동일하게 맞추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건 여담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하고 싶었던 게 협동조합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오픈 날짜는 다가오고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해서 이제 일단 주식회사로 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분율을 맞추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사실 2년이 지나면은 회사가 안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분을 좀 원래 돈으로 맞췄다는 거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임차했던 곳이 우연하게도 마포에 있는 갈비집이었어요. 한옥 건물 양식에. 근데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다 30대였고 돈이 출자금이 자본금이 많은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인테리어 컨셉도 나와버린 거예요. 코리아 빈티지라는 느낌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형하고 오픈했다니까 그 막내 아들이 오픈했다니까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 인테리어는 언제 끝나냐.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2, 3호점도 마찬가지지만 우연한 요소로 이제 코리아 빈티지라는 게 생겼고 또 이제 문턱이 낮은 소통이 좀 중요한 회사를 만들자는 취지로 바를 다 개방을 시켰죠. 그래서 어떤 손님이든지 간에 프리츠에서 일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일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어렵지 않은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상호한 로고는 좀 즉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일단 저희가 피하고 싶었던 거는 직설적인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A라고 얘기하면은 A가 어떤 뜻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이름은 좀 피하고 싶었고 그게 이제 장점이 있다면 그 회사 이름을 보는 사람에게는 쉽게 어떤 회사인지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저희 같은 곳은 빠르게 질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 뜻이 없는 단어가 필요했고 외국 이름이 필요했어요. 우리나라는 영어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뭐 한 수백 개를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뭐 미드나 이런 거 보니까 프리츠라는 사람 이름도 많이 있더라고요. 커피 업계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냥 프리츠 하면은 4음절 이내에 어떤 단어가 필요했는데 프리츠 하니까 그냥 좀 입에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심심했죠. 그래서 디귿 받침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낯설게 하기 뭐 이런 효과로 디귿에 이제 사람의 시선이 꽂히고 그러니까 궁금해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정해졌고 로고는 일단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디자인에 굉장히 집착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캘리그래피라는 단어가 말이 나오기 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막 붓글씨 썼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로고를 그냥 폰트로 끝내고 싶었죠. 글자 모양으로 끝내고 싶었죠.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동물 한번 넣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 나무늘보거든요. 그때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꿈꾸는 삶이기도 하고 안빈낙도 뭐 이런 거잖아요. 놀고 먹고. 근데 그렇게 디자이너한테 의뢰해서 받아봤는데 안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사자, 개, 호랑이, 고양이, 개 뭐 다 해봤는데 물개가 가장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개로 선정을 했고 물개가 커피와 빵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뭐 저희가 뭐 디자인이 많긴 한데 뭘 해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 저희 로고가 물개가 커피 마시는 사진이고 이거는 3.1절 때 그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특별히 어떤 날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하지 않는데 뭐 뜻을 기려보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서 즐겁잖아요. 일단 6명이서 친하니까 막 이런 얘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막 하다가 뭐 야 그 굴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어려웠던 거는 뭐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공동체라는 측면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꽤 많은 그런 게 있었죠. 일단 목표로 볼 때 일단 뭐 저희가 아주 커지는 회사는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6명이서 창업을 해서 대기업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핵심 이념을 달성하는데 가능한 일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도 아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하고 5년 정도 안에 목표 매출 한 60억 정도, 고용인원 한 60명 정도의 회사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대략적으로 목표가 나오는데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가 속한 업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주는 회사가 되자는 게 저희의 이제 5개년간의 목표였고 그럴 때 매출 규모, 고용 인원 이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그 방법론으로 한 2015년도에 랩실을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2016년도에 공장을 만들고 지금 이제 2년이 지나서 일산에 있는 공장을 인천으로 좀 더 큰 규모로 이전을 하고 해썹 인증을 받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서 18년까지 2호점 플러스 알파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 5년 사이에 좀 성장하는 모습이 꾸준하게 된다면 이 업계에서의 영향력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5년까지는 안정기, 성장기라고 보고 물론 지금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매출 100억까지 언제 달성할 것인지 또 5년 후에 이제 그러면은 창업한 지 6년에서 10년 차가 되겠죠. 이때는 사업 건립을 하는 쪽으로 그 준비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준비를 하는 기간을 창업하고 5년까지 잡았던 것 같고요. 의사결정 구조는 일반적인 회사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 사원, 뭐 대리, 뭐
과장, 차장, 뭐 부장 이렇게 돼 있고 사장 또는 회장님이 계시고 그 이외에 이제 배우자분이 계시고 이런 구조죠.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카페 같은 경우는 사장의 배우자가 이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서 큰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근데 이거를 거꾸로 가봤어요.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서 팀원이 의견을 제안을 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팀장이 이게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이사는 팀장이 이 판을 깔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여기의 전제는 피라미드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뛰어나고 헌신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의사 결정 구조를 실현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죠. 몇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단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크고요. 방금 사진 찍어서 의식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피라미드 구조로 저는 일을 못 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앞서 얘기했던 사이먼 사이넥의 강연 중에 밀레니엄 세대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만 해도 이를테면 이러면 좀 꼰대 소리가 듣는데 국민학교 출신이고 어릴 때 흙퍼 먹고 살고 그랬잖아요. 놀이터에서 흙퍼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많이 싸우고 또 형제 자매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먹을 게 있으면 빨리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그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옷 가지고도 싸우고 물려받고 그렇게 자랐던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거의 혼자 또는 둘 정도고 놀이터가 아니라 학원을 가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소셜미디어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어떤 걸 올렸을 때 좋아요를 몇 개를 받는지에 관해서 친밀도가 형성이 되고 사실은 그 친구들을 오프라인에서는 만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미숙한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굳이 프리츠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10개 중에서 8개가 만족해도 한두 개가 틀어지면 나가버리는 거죠.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과 이거는 별개예요. 이거는 자기가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야 이것 좀 해 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죠. 누구시 이것 좀 해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관계가 되면 이 사람들은 출근할 때 영혼을 빼놓고 와요. 그리고 퇴근하고 실제로 그렇게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퇴근할 때 영혼 찾고 워라벨 소확행 이런 목이 메어요. 그런 단어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돼 있다는 거는 일하는 동안에도 행복하자는 의미와 같은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여기에서 내 자아 실현을 하겠다는 그런 뭐 동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가 결정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요즘은. 지가 결정하게 해줘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가 이제 프리츠에서는 가장 큰 고민 과제 또 만족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급의 경우엔 임금은 이제 노동의 대가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고, 근데 다른 측면에서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선의가 없으면 사실 운영되지 않아요. 회사라는 단어가 모일회, 모일사, 거꾸로 하면 사회,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뜻이고, 컴퍼니라는 뜻의 COM은 투게더라는 뜻이고, PA는 빵이라는 뜻이잖아요. 빵을 같이 먹는 모임이 이제 회사인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200을 받든 300을 받든 월급 가지고만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영학 측에서
인센티브 제도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 제도는 그 당시 그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부작용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박탈감, 그리고 인센티브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임금 결정을 할 때는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요즘 20, 30대들이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월세 한 5, 60 정도 낼 것이고, 교통비 한 15에서 30만 원 나가고, 통신비 한 1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밥값 식대로 한 3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옷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액수가 필요할까라고 해서 최저임금 선을 정했던 거죠. 왜냐하면 생계 걱정으로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 수가 한 2,000명, 2천만 명, 2,100만 명 이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사람을 100명이라고 놨을 때 1등에서 100등까지 월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50등에 차지하는 사람의 월급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0? 이게 162만 원, 164만 원, 지금은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서 한 168만 원 정도 2018년도에는 된다고 해요. 근데 다 알죠. 그거 가지고 어렵다는 거.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중위소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근데 그 정도 액수는 20, 30대도 딱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일 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00세 시대가 됐죠. 회사의 정년은 60세, 그 정도 되니까. 사실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겠지만. 그래서 30살부터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근로 기간은 30년인데, 정년 퇴임하고 죽을 때까지 40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러프하게 계산하면은 한 달을 벌어서 2달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근데 이거는 아무도 책임을 못 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프리츠에서는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다 걱정되죠. 300을 받아도 500을 받아도 1000만 원을 받아도 걱정되는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어쨌든 생계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빠르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유급병가 제도라고, 일단 근로기준법은 다 준수를 해야 되고, 유급병가 제도가 있는데, 어떠한 건이든 상관없이 지병이 있든 아니면 그 빵을 썰다가 손가락을 자른다는 게 진짜로 자르는 게 아니라 벤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럴 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냥 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인원이 한 70명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모임들이 많이 생겨요. 그 중에서 하나가 축구 운동하는 모임인데, 혼자서 막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밟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고 철심을 박아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쉬도록 하고, 혼자 사는 경우에 한 달을 쉬면은 생계가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까지는 바리스타로 근무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3, 4개월 지났을 때 다시 이제 현장에 투입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고, 한간에 저희 회사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진 못하겠지만, 커피하는 쪽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간에 이런 소문이 돌아요. 프리츠가 다 망쳐놨다. 사람들의 그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다.
더 그렇게 복지를 짜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이걸 복지제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핵심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싱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싱크가 동기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빵팀과 뭐 바리스타팀, 뭐 브랜드 디렉팅팀, 뭐 도매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싱크를 맞추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르치고 배우기, 누군가 앞에서 서서 어떤 것을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성장을 하고 뭐 서로 부서 간에 이제 교류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물개 체육 같은 주제로 모이기라는 일종의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있는데 이름들이 뭐 울화통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꽃으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고 종북좌파 책 읽는 모임이고 뭐 물개체육단 아까 뭐 남자들끼리 운동하는 모임 남자들끼리 운동하다 보니까 여자들도 만들자 그래서 물개체조단 이런 거 만들고 그런 모임에 이제 회사가 지원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칭찬의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뭐 구글 같은 데서는 이미 시행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 달에 2표를 가지고 한 표는 내가 속한 팀에게 한 표는 전체에게 표를 주면서 이 한 달간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회사 또는 나에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작성을 해서 표를 던지면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제도들이죠. 그리고 비타민 박스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개체육단에서 운동을 하고 근무를 투입해야 되니까 회사 근처에 사는 사람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매트리스, 책상 뭐 책도 없고 냉장고 텅텅 비어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결혼을 하면 뭐 가족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가고 부모님하고 살고 있으면 일단은 먹고 사는데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밥 세 끼를 밖에서 먹어야 되고 대부분 밖에서 안 먹으니까 이제 밤에 폭식하게 되고 살찌고 힘들어하고 과일 같은 거는 구경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과일 등을 비롯한 먹거리를 제공하자 이런 게 비타민 박스고 또 재밌는 게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런 제도까지는 그냥 만든 거예요. 설립한 사람들이 주주면서 이사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제도는 이또지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생리휴가예요. 근로기준법에 있고 무급휴가로 돼 있는데 회사에서도 당연히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잘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취업규칙을 보는데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골고루 섞여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효과가 저희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문 닫고 워크숍 같은 걸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MT도 가고 그때 이제 몇 개월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 뭐 그 날이 닥쳤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당일날 휴가를 쓴다는 게 쉽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 휴가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회사 차원에서는 채용을 할 때 이제 1명 정도씩을 더 추가 인력으로 충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QC 및 교육 시스템은 사실 이거 운영하다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요. 그 QC의 기준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QC의 기준을 세워서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품질 관리 뭐 이런 거죠. 이것을 매일 해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매일 한다고 해서 월급이 더 느는 게 아니죠. 근데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의 우리 회사의 핵심 이념에 대해서 공감한 사람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사실은 맛있다는 것보다 맛있게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그래서 매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먹기도 전에 맛있어 보이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QC를 오픈바니까 공개적으로 붙여놓고 여기에 대해서 용어를 통일하면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도 맛있게 보이게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할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프리츠 내부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린 이제 친해졌으니까 내부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6명이서 이 제도들을 만들면서 절대로 로맨틱하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뭐 물론 그 부작용보다 더 큰 부작용들이 나올 때도 많이 있지만 6명이서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첫 번째로는 어쨌든 업계에서 조금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간은 스타 시스템 같은, 이를테면 6명 중에서 제가 제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바에 서면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6명이 모였다는 그 소식 때문에 어떤 업계에서 이제 탐방도 오고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다고 봤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맛있는 거는 직업윤리에 속하는 거고, 맛있게 만들지 못하면 그 직업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마케팅 같은 건데,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좀 구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맛있게 보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고, 이를테면 뭐 트로피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만들 때 저울 같은 거를 저울 같은 거 쓰는 거는 당연히 이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그것을 공개를 한다든지, 머신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해 보이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걸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갔고, 이제 승부처는 팀워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로 그치진 않을 거고, 한 맥시멈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는 그 커피 생산국에 하나의 지점을 내고 싶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 뭐라고 해, 선진국, 우리끼리니까 양놈들 있는 지역에 한번 가서 한번 그렇게 지점을 한번 내보고 싶고, 뭐 10개 정도의 매장은 운영을 하고 결국에 돈은 도매 쪽으로 벌겠다는 모델이었는데, 어쨌든 이 팀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를테면 대부분의 카페를 가보면, 대부분의 카페 말고 뭐라고 해야 되죠? 쉽게 만날 수 있는 카페 정도로 칭할게요. 커피 담는 거를 포터필터라고 하는데, 포터필터를 닦지 않고 커피를 만들죠. 이거는 재료가 얼마나 좋고, 재료를 해석하는 게 로스팅인데, 로스팅을 얼마나 잘하고에 관계없이 커피가 맛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포터필터를 닦게 만드는 게 회사의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국에 팀워크는 자발성이 핵심이고, 자부심이 있어야 자발성이 나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프리츠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운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데이비드 섹스의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보면 아날로그의 반격을 복고 현상에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를테면 80년대가 2000년대 유행하고 뭐 이런 식의 사이클로 돌듯이 이렇게 복고 현상의 귀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반동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놀이터에 흙 퍼먹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분야가 앞으로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연하게 이제 코리아 빈티지 옛날 느낌 나는 그런 곳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로선 운으로 작용을 했고, 또 2014년이면 인스타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프리츠가 많이 검색이 되면서 궤도에 올랐다는 것도 크게 운으로 작용했던 요소 같고,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저희한테는 큰 행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부모 세대는 월급을 한 8, 9년 모으면 집을 샀는데 지금 세대는 24년에서 5년 정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30살 때부터 모으면 50대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집을 못 사기 때문에 2, 3만 원을 써버리는 거죠. 2, 3만 원을 쓰는데 그냥 막 쓰긴 싫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검색해서 유명한 곳을 찾아가게 되는 문화. 그리고 아까 이제 야놀자 이사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상권, 뭐 여전히 이제 소규모 카페 같은 경우는 상권인을 많이 타는데 차 몰고 다 가요. 또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분당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아주 외곽에 있는데도 잘 되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모인 저를 포함해서 최소 공배수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리츠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한 명의 사람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나 크게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각 개인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돈 이외의 가치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를테면 휴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행복에 직결됐듯이 회사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고 소비자가 이곳을 방문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거는 어떤 가치를 쫓느냐, 그것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느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그 얘기는 판관비에서 마케팅 비용이 없다는 거죠. 마케팅 비용을 없애면서 손님이 마케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모든 매장을 다니시는 손님들이 훨씬 많게 되고 그 사람들이 프리츠를 자기 인스타에 계속 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보다 많은 위험이 있을 테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 옆에 경쟁업체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임대료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여기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선 옆에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내 매출에 영향이 없도록 하든가 아니면 옆에 매장이 들어올 꿈도 못 꾸게 만들든가. 임대료가 저희도 이제 5년 지나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올리긴 하는데 요즘은 부동산 회사들도, 부동산 중개 회사들도 많죠. 외국계 회사들도 많이 들어와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다 부동산 팀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업체를 입점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인데 좀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곳은 1층이나 지하에 유명한 데를 끌고 와서 여기가 잘 나간다고 보여주고
다른 데에서 임대료를 좀 더 받는 방식의 비즈니스가 꽤 잘 되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 여기가 나가면은 안 되겠구나, 안정적인 임대료를 못 걷겠구나, 또는 여기가 나가면 우리한테 좀 마이너스가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시키든가, 이런 게 위기 극복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사의 게임의 법칙이 이런 건데, 이를테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임대인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만약에 5억을 투자를 하고 그 어떠한 매장을 설립을 했다면 5년 동안에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1년에 5%를 한도로 해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고, 5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죠. 뭐 정권이 바뀌면서 그 기한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되는 법안이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5년 동안에 내가 버는 5억이라는 돈은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금 회수하는 걸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쫓겨났다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거는 금융게임이에요. 장사의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이 게임에 들어오면 이러한 룰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좋은 책이 김영준, 김밥이라고 블로그에 필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시각을 좀 볼 수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마치는 걸 좋아해서. 프리츠 컴퍼니 대표님의 이제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이제 한두 명 많으시네요. 일단 저 뒤쪽 분께서 먼저 하셔서 두 분까지만 받을게요. 간략한 소개와 함께 간단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를 소소하게 하고 있는 커피인 이슬기라고 하고요. 오랜만에 얼굴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 제도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 처음에 창업하실 때는 자금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제도 시행은 언제, 어떤 시점부터 시행이 됐는지 좀 궁금해요. 반갑습니다. 머리살이 박혀서 못 알아봤어요. 저는 뭐 우리 이제 다 지나고 내부자니까 자본금 6억 1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6억 1천만 원으로 갖고 택도 없죠. 생두 가격만 해도 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주거래 은행을 매일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나머지 부족한 자금을 채웠고, 모든 제도는, 대부분의 제도는 처음부터 시행을 했고, 그 중에서 이를테면 비타민 박스라든가 그런 거, 나중에 알게 된 것들의 필요에 의한 제도들은 그 다음부터 뭐 이또지 같은 거, 또 비타민 박스, 칭찬의 제도도 운영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자, 그리고 격려를 좀 해주자,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 시행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계신 분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간략한 자기소개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서 해주시면 뒷부분도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지금 카페 오픈하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이제 바리스타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팀워크를 되게 강조해 주셨는데, 그 이제 팀워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사내 연애로 이제 이어졌을 때 좀 문제점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제 관리를 했는지 그런 궁금하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프리츠 가보면 달력에 이제 다른 브랜드 로고들이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팀워크가 다른 브랜드로 다른 브랜드와의 이제 팀워크로 연장선상에 있는 건지, 그 부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좀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달력에 있는 업체들 보신 거죠. 그거는 이제 저희하고 친해서 누가 만들자고 해서 뭐 이를테면 그 멤버들끼리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고 뭐 이상한 것도 만들재요. 뭐 그것까지는 참여를 못해서 달력 정도로 그쳤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저희는 납품처하고의 그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생두를 공진하지 않지만 생두를 그룹으로 같이 사는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나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사내연애라고 할 때는 관리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언제나 6.25 때도 사랑은 있고 애는 태어났고 사내연애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사랑이 꽃피는 프리츠죠. 그게 이 회사가 좋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가 그지 같으면 연애도 안 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사랑이 꽃피고 뭐 바리스타와 제빵팀의 연애가 시작되고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만나서 헤어졌다가 누구를 만나고, 이거는 당연하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만나서 결혼했다가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애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일단은 감정적으로는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같은 매장에서 근무를 시킬 것인지 다른 매장으로 계속 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내연애는 환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네, 여기 중간에 계신 분,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팅을 하는데요. 그 컨설팅 클라이언트 중에 이제 제조를 하시는, 커피 제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는 데는 미국이라 제가 이제 그 프리츠 커피는 먹어봤고요. 그 다른 매장 가서 보고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그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엄밀히 보면 이제 공간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공간 사업과 이제 제조 기능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공간 사업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가도 이제 자본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제조는 아직까지 희망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스터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조는 잘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 보는 공간 사업에 이거를 꼭 수익 사업만으로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시는 뭐 비전이나 아니면 방향에 대해서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는 제조만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할 거예요. 제조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카페를 같이 운영하지 않으면 제조가 안 돼요. 카페가 잘 된다는 사인을 보여줘야지 납품이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2, 3호점을 오픈한 다음에 납품량이 꽤 많이 늘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이 있고 임금 피크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쪽 업계에서 아메리카노 4,200원에 그 줄 수 있는 인건비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매출 규모의 50%까지 가져가는 거는 다 같이 죽자는 거고, 한계 선상으로 보는 퍼센테이지를 줄 수 있는 얼마까지 줄 수 있는가 해서 임금 피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리고 높은 이자를 주어서 금융소득을 주는 것도, 그런 제도들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매장에서는 수익 안 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건물주님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곳은 먼저 제안하는 곳 중에서 조건이 좋은 데를 골라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갔을 때, 아까 저는 쉽게 얘기를 했지만 5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벌고 나머지 돈을 수익으로 삼는,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는가 했을 때 장기적으로 똔똔만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성장하는 모습을 외부로 계속 보여주면서 공장 쪽에, 여기가 아무래도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것인가, 이 고민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피치 컴퍼니의 김도원 이사님께서 오늘 김도한입니다. 김도한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인사는 박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강연까지 마쳤는데요. 바로 점심 식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진 분께서 간략한 점심 식사에 대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시 30분까지 런치 타임.